요즘 이런 헤드라인 혹시 보셨어요? Z세대의 지능이 이전 세대보다 낫다. 뭐 이런 충격적인 주장이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정말로 덜 똑똑해졌다는 건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이 논란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장에서 모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신경과학자이자 교육자인 제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가 미 상원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Z세대의 인지 능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는 그의 증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 IQ 저하 주장. 과연 이게 과학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언론이 너무 부풀린 걸까요? 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딱 두 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IQ랑 학업 성취도 평가는 측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IQ를 뭐랄까, 그 사람의 타고난 인지적인 잠재력,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 같은 걸 보는 거고요. 반면에 호바스 박사가 근거로 든 피자 같은 평가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즉 학습된 역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피자 같은 학업 성취도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Z세대는 타고난 지능 자체가 낮아졌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순 없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에요. 언론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지만 사실 호바스 박사가 진짜로 걱정했던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IQ 논쟁은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진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바스 박사가 지적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기기가 대체 우리 학습 과정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의력 분산, 학습 모드 효과, 그리고 딴짓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 분산이에요. 여러분,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한번 켜면 정신 차려보면 1시간 훌쩍 지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가 한 가지에 깊이 파고드는 걸 방해하고 계속해서 새롭고 자극적인 정보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런 습관은 당연히 깊이 있는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바로 학습 모드 효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글이라도 이걸 종이로 읽느냐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화면으로 글을 읽을 땐 자기도 모르게 대충 훑어보는 습관이 생겨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이책은 그 내용 책 앞부분 왼쪽 아래쯤에 있었는데 하는 식으로 뇌 속에 정신적 지도 같은 걸 만들어 주거든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리는 화면은 텍스트의 위치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학습 모드 효과가 단순히 글을 읽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필기를 할 때도 나타나죠. 키보드로 막 타이핑하는 거랑 손으로 직접 쓰는 거, 과연 학습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 내용을 노트북으로 타닥타닥 치는 거랑 노트에 꾹꾹 눌러 쓰는 거, 솔직히 어느 쪽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으세요? 데이터를 보면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이죠? 손글씨를 기준점 0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숫자가 클수록 타이핑의 학습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손글씨가 더 유리하지만 특히 필기한 걸 다시 보면서 복습하거나 수업이 30분 이상 길어지면 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우리 뇌가 그냥 기계처럼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머릿속으로 요약하고 재구성하고 한번 재가공을 하거든요. 이걸 깊은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타이핑은요? 그냥 생각 없이 손가락만 빠르게 움직여서 그대로 옮겨 적는 얕은 처리가 되기 쉽다는 거죠. 이러니 장기 기억에 불리할 수밖에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쭉 짚어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 파트로 넘어가 봐야겠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자신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입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제언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게 써야죠. 기초 기술을 반복 연습하는 짧은 활동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길고 복잡한 내용은 가급적 종이책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필기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이거 정말 무시 못하죠. 자기 전 1시간은 무조건 스마트폰 금지 또는 침실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기. 같은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부모님이 먼저 좋은 습관을 보여주시는 게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부할 때만큼은 방해되는 모든 알림 싹 다 꺼버리세요. 그리고 여러 앱을 동시에 쳐두는 멀티태스킹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써야 할 땐 이 원칙 꼭 기억하세요. 짧게, 목표는 명확하게, 끝나면 바로 끄기. 이런 조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임동형 군이 자신의 공부 비결로 스마트폰과 게임에 완전한 단절을 꼽았거든요. 집중력과 몰입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이 학생의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결론적으로 Z세대의 IQ가 낮다는 건 좀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우리에게 던진 진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스크린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한 가지에 깊게 몰입하고 사고하는 이 학습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